스마트폰을 1시간만 더 본다. 딱 1시간입니다. 근시 위험이 21% 올라갑니다. 21%?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운전 중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수준의 위험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5년간 60대 이상에서 시력 저하 환자가 35% 증가했습니다. 35%입니다. 당신의 친구 3명 중 1명은 이미 눈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도 혹시 모릅니다. 우리 세대는 지금 스마트폰이 삶의 일부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를 확인하고, 손자들과 카톡을 하고, 온라인 뱅킹을 하고, 저녁까지 화면을 봅니다. 하루에 평균 3시간 이상. 이게 단순한 노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건 노안을 넘어선 디지털 시각 피로입니다. 무증상의 조용한 손상이 지금도 당신의 눈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년간 대학병원과 민간 클리닉에서 안과 진료를 해온 안과 의학 박사입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말씀드릴 내용은 진료실에서 70대, 80대 환자분들이 후회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왜 진작 안 알려줬냐는 말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그런 후회를 하지 않도록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들을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은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자신의 상태를 알리지 않는 장기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은 증상이 없어도 위험하다고 하죠. 눈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이 떨어져 있는 걸 발견할 때쯤이면 이미 상당한 손상이 진행 중인 거예요. 20년 진료 경험상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70대 할머니가 왜 갑자기 글씨가 안 보이냐며 내원했다가 검사 결과 이미 3년 이상 진행된 황반변성이 있었던 경우들 말이에요. 본인은 스마트폰을 하루 4시간 정도 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누적된 망막 손상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무증상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한 거죠. 특히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망막의 가장 민감한 부위인 황반변을 자극합니다. 일종의 저강도 방사선처럼 계속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상을 입을 때 처음엔 따갑지만 나중엔 감각이 둔해지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피로감이 있다가 점점 무뎌져서 결국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손상이 진행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독서할 때는 1분에 15회에서 20회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스마트폰을 볼 때는 이게 1분에 7회에서 8회로 줄어듭니다. 깜빡임이 줄어들면 눈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죠. 이게 바로 안구 건조증의 첫 단계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예요.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짧아서 망막에까지 직접 도달합니다. 마치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동시에 우리 뇌는 화면의 텍스트와 이미지에 집중하기 위해 동공 크기를 계속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눈 주변 근육인 모양체근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킨다는 의미고 이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결국 경직되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목 근육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 목 디스크가 생기듯이 눈 근육도 같은 원리로 피로가 축적됩니다. 의학 용어로는 숙박근의 마비, 즉 조절마비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진행되면 눈이 초점을 맞추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노안이 가속화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다행인 건 이 문제가 완전히 불가역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난해 서울대 의대 안과학교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올바른 화면 사용 습관과 정기적인 눈 휴식으로 약 70% 정도는 시력 악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환자 중에 74세 이상윤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2년 전에 내원했을 때 시력이 양쪽 다 0.6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손자와 카톡으로 하루 종일 얘기하고 싶은데 글씨가 안 보여서 억지로 크기를 키워서 본다고 하셨죠. 그 당시 검사 결과는 초기 황반변성 위험군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께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기. 둘째, 20분마다 휴식하기. 셋째, 특정 영양제를 꾸준히 복용하기였습니다. 18개월 뒤 재검사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시력이 0.6에서 0.85로 회복됐고
황반 변성 위험도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습니다. 완치는 아니지만 진행을 멈추고 부분적으로 회복시킨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해도 시니어 세대의 삶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손자와 불안해하며 카톡하는 대신 편하게 할 수 있거든요. 좋은 시력을 유지하는 건 단지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해요. 시니어 세대에서 황반 변성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영양소 부족입니다. 이 두 영양소는 눈의 황반부에서 항산화 역할을 하는데 이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노화 속도가 가속화됩니다.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케일,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진한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그리고 당근 같은 노란색 채소에는 베타카로틴이, 블루베리나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눈의 망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거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예전부터 먹어온 음식 중에 최고의 눈 건강식품들이 있다는 거죠. 더불어 안경 선택도 중요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잘못된 도수의 안경으로 스마트폰을 보면 눈 피로가 2배가 됩니다. 시니어분들은 특히 먼거리용 안경으로 가까운 화면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되도록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전용 안경을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도수는 그리 높지 않아도 되고 가시거리 30에서 40cm에 최적화되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오해들을 바로잡아 드릴 시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었던 말들이에요.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최대로 해야 눈이 편하다고 했어요.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밝기가 너무 높으면 동공이 계속 수축해야 하고 이는 더 큰 피로를 유발합니다. 주변 환경의 밝기와 유사하게 조절하는 게 최선입니다. 밤에는 특히 30%에서 40% 정도의 낮은 밝기 설정이 권장됩니다. 눈 운동 따위 효과 없다. 이것도 틀렸어요. 제 환자들 중에서 가장 호전 속도가 빨랐던 분들은 꾸준히 눈 운동을 해오신 분들입니다. 눈 근육도 다른 근육과 똑같아서 꼬인 목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처럼 눈 근육도 정기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루테인 영양제를 한번 먹으면 충분하다. 절대 아닙니다. 항산화 성분은 계속 소모됩니다. 매일 조금씩 섭취해야 누적 효과가 생깁니다. 마치 하루 칫솔질로 평생 충치를 예방할 수 없듯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정말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오니까 시력 저하도 피할 수 없다.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노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화의 속도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아예 안 본다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보는 방식으로 바꾼다면 시력 저하 속도를 몇십 년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내일부터 실천할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습관의 반복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아침 7시. 눈 깨우기. 일어나자마자 5분간 눈 근육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양눈을 크게 뜬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봤다가 아래로, 좌측, 우측, 그리고 원을 그리듯이 시선을 움직여 봅니다. 이건 밤사이에 경직된 눈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고 뇌의 혈류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칫 피곤할 수 있는 아침을 상큼하게 시작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오전 10시경. 첫 번째 약속.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뉴스를 읽을 시간이라면 이걸 꼭 20분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는 반드시 먼 곳을 3분간 봅니다. 창밖으로 멀리 있는 건물이나 나무를 보세요. 먼 거리를 보면 눈의 초점 조절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거든요. 이건 피로를 리셋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정호경. 루테인 음식 섭취. 점심때 케일이나 시금치가 들어간 반찬을 의식적으로 먹으세요. 일부러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금치 나물, 브로콜리, 국, 녹색 채소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을 선택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게 매일 쌓이면 정말 큰 차이가 됩니다. 오후 3시경. 두 번째 약속. 오후에 피로가 몰려올 시간이죠. 이때 물을 한두 잔 마시고 또다시 눈을 쉬어주세요.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물 분비가 줄어든 상태이니까 이 시점에서 눈을 감고 30초 정도 따뜻한 손으로 눈가를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눈 주변 혈류를 개선하고 눈물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오후 5시에서 7시. 저녁 식사와 적절한 휴식. 저녁 식사 때도 루테인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섭취하세요. 그리고 식사 후 30분부터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합니다. 이 시간엔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근거리 화면 사용 휴식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밤 9시 이후. 블루라이트 차단. 저녁 9시 이후로는 스마트폰의 야간 모드를 반드시 활성화하세요. 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안경을 착용하면 더 좋습니다. 이 시간대의 블루라이트 노출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고 동시에 눈 피로를 악화시킵니다. 시니어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원인 중 상당 부분이 밤 늦은 스마트폰 사용이거든요. 밤 10시. 마무리 루틴. 잠들기 전에 5분 정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세요. 이건 눈의 피로 회복뿐 아니라 수면 질도 개선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수증기가 나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눈가를 덮어주면 최고입니다. 눈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안구 건조증도 일시적으로 완화되거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8가지 증상 중 3개 이상이 있으면 반드시 안과 검진을 받으세요. 이건 제 강한 권고입니다. 첫째, 눈이 자주 피로해진다. 스마트폰을 30분만 봐도 눈이 무거워지고 피로한 느낌이 든다면 이미 눈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둘째, 글씨가 자꾸 흐릿해 보인다. 스마트폰 화면은 분명한데 종이에 인쇄된 글씨가 흐릿하거나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린다면 눈의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야간 운전이 불편해진다. 밤에 차를 운전할 때 앞차의 헤드라이트가 특히 부시거나 신호등이 번쩍거려 보인다면 망막이 빛에 민감해지고 있다는 증상입니다. 이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넷째, 안구 건조증이 심해진다. 눈이 자주 뻑뻑하고 자극감이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인한 깜빡임 감소가 진행 중이라는 증상입니다. 다섯째, 눈가가 자주 떨린다. 눈 아래가 정말 자주 떨린다면 눈 근육의 경직이 극심하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신경이 보낼 수 있는 강렬한 경고 신호죠. 여섯째, 눈 가운데가 흐릿해 보인다. 상방향 시력은 괜찮은데 중심부가 자꾸 뿌옇거나 글씨가 삐뚤어져 보인다면 황반변성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곱째, 이전보다 빛에 민감해졌다. 햇빛이나 형광등 아래에서 눈이 자주 깜빡이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망막이 손상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덟째, 색감이 이상해 보인다. 평소와 달리 색이 좀 더 칙칙하게 보이거나 색감 구분이 예전보다 어렵다면 망막의 색감 감지 세포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 3개 이상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안과를 방문하세요. 한두 개 정도면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하지만 그 이상이면 전문가의 진단이 필수입니다. 20년간 안과 진료를 하면서 느낀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눈 건강은 한 번 잃으면 절대 완전히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도 환자 정보를 관리하고 의료 논문을 검토하고 가족과 연락할 때 스마트폰을 씁니다. 결국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답입니다. 마치 운동이 몸에 좋다고 해서 무리해서 하면 다치는 것처럼 스마트폰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당신이 시니어 세대라면 지금부터 당신이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배운 하루 루틴을 내일부터 한 가지씩 시작하세요. 한 번에 모두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한 가지씩 천천히 일관되게. 둘째,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잡으세요. 권장은 6개월마다 검진입니다. 증상이 있으면 더 빨리요. 셋째, 당신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정보를 전해주세요. 눈 건강은 세대를 거쳐 축적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스마트폰을 자주 본다면 그것을 나무라기보다는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나이 든 분들이 기술을 배우는 건 쉽지 않지만 그들이 손자와 연결되고 싶은 마음은 정말 진지합니다.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을 함께 찾아가는 것. 그것이 효도입니다. 제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 중 하나는
시각장애로 독립성을 잃었을 때의 심리적 고통입니다. 돋보기 없이 손자의 얼굴을 또렷이 보고 싶다는 간절함, 종일 눈을 감고 지내야 했던 어떤 분의 한숨,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작은 습관 하나, 루틴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당신의 삶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당신은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눈도 필요합니다.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시작하세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요. 당신의 눈, 당신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